자, 이제 교재 그 62페이지부터 보시면 의사 표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부터 볼 거냐면 65페이지부터 보면 되겠죠.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그죠? 65페이지 보시면 1절에서 의사 표시의 서설에서 1 의사 표시의 의가 나와요. 자, 번째 씁니다. 의사 표시란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 표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 표시다. 이게 의고. 구성 요소에서 우리 저자분은 효과 의사, 표시 의사, 표시행위 이 세 부분으로 나눠놨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의사 표시가 뭐냐? 의사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 표시인데, 요 표시가 아까 뭐였어요? 표시 행위였죠. 의사를 아까 뭐라 했죠? 내심적 효과 의사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는 보이는 대로 의사 표시란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2번 표시 의사는 가입해 버리시라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학설인데 학설은 다 맞는 거거든요. 다 맞는 거니까 뭘 선택하는 거예요? 보기 편한 거, 이해하기 편한 거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의사 표시의 본질이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의사와 표시는 일치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불일치됐을 때 표시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면 이걸 우리가 표시주의라고 하고요. 의사, 효과 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면 이걸 우리가 뭐죠? 의사주의라고 해요. 그러면 적어놓고 보니까 또 뭐하고 똑같아졌어요? 법률행위 해석하고 똑같아졌죠. 그죠? 그러면 표시주의는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이었어요? 자연적 해석이죠. 뭐가 원칙이었죠? 규범적 해석이. 그럼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가 원칙이고 의사주의가 뭐겠어요? 예외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와 의사주의가 다 있기 때문에 절충주의이긴 하지만 뭐가 원칙이에요? 표시주의가 원칙이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표시주의에 치우친 표시주의의 기원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66페이지 상단에 3 우리 민법 입장에서 절충주의인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표시주의의 기원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민법은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뭐예요? 예외예요. 표시주의가 뭐예요? 원칙이고 의사주의는 뭐예요? 예외예요. 그 다음에 2절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 1번 뭐가 나오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오죠. 이것도 중요하겠죠. 일단 법정 보기 전에 의의부터 말씀드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냐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불일치됐을 뻔히 알면서 하는 걸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내가 너한테 1억 줄게라고 얘기했어요. 뻔히 알면서. 이걸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냐면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할 거냐면 거짓말에 관한 법적 효과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이 아니라는 말이 뭐예요? 거짓이란 말이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거짓말에 관한 효과를 공부하는 거예요. 거짓말. 자, 우리가 살면서 뭘 했어요?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효과를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으면 뭘 해야 돼요?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들 1억 줘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그다음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죠. 언제 자연적 해석한다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죠. 그러면 의사에 따라서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무효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아니 왜 이게 또 아까 했던 법률행 해석하고 똑같은 거냐? 민법 조문은요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법 이론이 있고 그 이론에 근거해서 뭐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민법 조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법률행위 해석을 하면서 뭘 배운 거예요? 이론을 배운 거고 지금은 또 그 이론에 따라서 만들어진 뭘 배울 거예요? 법조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법률행위 해석이 은근히 뭐예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걸 이해하면은 지금부터 공부하는 107조, 108조, 109조가 되게 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107조 한번 읽어볼까요? 자치가단에 제가 읽어볼게요. 1학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합니다. 왜 유효한 거라고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한다. 왜 무효라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추가되는 것은 뭐예요? 이항이죠.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요거 하나만 추가되는 거예요. 따라서 무효가 되는데 무효일 때 다만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거 하나만 추가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아들내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네가 이번에 10등 안에 들면 아빠가 스마트폰 최신식으로 바꿔줄게.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해요? 아싸,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놈이 열심히 공부해가 진짜 10등 안에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안 사주면 분명히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는 맨날 거짓말만 해, 그죠? 그럼 뭐예요? 땡이다. 왜요? 엄마가 맨날 거짓말한다는 말은 걔도 거짓말하는 사실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어떻게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이 재밌는 거는 평상시에 거짓말을 많이 해두세요. 많이 해두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저 인간은 뻥쟁이야 라는 인식만 심어주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자기 행위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진양의 의사표시는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판례를 물어보는 게 나오고요. 아니면 사례를 구성해서 물어보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판례도 공부하고 무엇도 공부해요? 사례도 공부해야 되는데 판례가 우측에 메뉴에 첫 번째 판례가 나오고 있죠. 핵심 판례 해석이죠. 자, 이 판례를 볼 거란 말이죠. 자, 이 판례 보기 전에 다른 판례 먼저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지금 뭐냐면 사립여대 교수예요. 사립여대 교수인데 꿈의 직장이죠, 그죠? 저는 그 어렸을 때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일단 방학이 길죠, 그죠? 방학 길고 또 매주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또 월급도 어떻게요? 짭짤하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는 아닌데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거든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대학에서 이제 저는 강의를 하니까 이제 제 꿈이었으니까 그죠? 아싸 여기 갔겠죠, 그죠? 가가지고 몇 년 강의하면서 진짜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요새 대학 강의 하라 그러면 안 하는데 왜 안 하냐면 집중을 안 해, 이 그지 같은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떠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막 쳐다보시잖아. 근데 대학에서 강의하면 여러분들 그냥 뭐 자는 놈, 뭐 어떻게 뭐 휴대폰 만지는 놈, 뭐 화장 고치는 지지배 막 해가지고 막 한 60명 들으면 한 4-5명이나 쳐다볼까 말까 하고 뭐 그걸 때릴 수도 없잖아요, 그죠? 뭐 그냥 그리고 또 이게 뭐예요? 안 들을 거면 오지 마 자식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왜요? 또 출석 체크해가지고 또 학점 안 나올까 봐. 그러니까는 막 아주 미치겠어요. 근데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 열심히 들어주잖아요, 그죠? 재미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대학이라는 집단이 좋은 데가 아니고 후진대학은 후진대학 말이 좀 이상하네. 타율적 집단인 것 같아요. 엄마가 보내서 엄마가 시켜서 그러니까 뭐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우리가 군대 가면은 군대 갔다 오셨죠 두 분 다. 가면 진짜 싫죠. 그죠? 솔직히 내가 생각해 보면 군대에서 한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그건 아니야. 근데 너무 싫어. 거기서 똑같은 삽질을 해도 우리 집 정원에서 하면 기분 좋게 하는데 군대에서 하면 너무 싫어. 왜 그런 거예요? 타율적인 집단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학원은 뭐예요? 스스로 원해서 선택하셔서 그런지 열심히 수업도 들어주시고 열심히 찾아와 주시니까 오히려 학원 강의가 더 재밌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정도가 솔직히 딱 좋은 거예요. 수업하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0명 40명 되면요. 듣는 분도 피곤하고요. 저도 솔직히 별로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 정도가 눈 마주치기도 할 수 있고 그죠? 저번 주 너무 적었어. 저번 주 그죠? 그래가지고 막 저번 주 우리가 막 왔을 때 막 고개만 들면 제가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아까 한 15명까지 좋아. 이 정도에서 한 15명까지는 괜찮고 15명 넘어가면은 이게 집중이 잘 안 돼. 저도 수업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절대 다음 주 어떻게 해요? 우리 7명이죠. 진짜 똘똘 뭉쳐가지고 결석하지 마시고 그죠? 이제 끝까지 다 남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수업하기도 좋고 듣기도 어떻게 해요? 최고로 좋은 상태니까 꼭 따라오셔야 되겠죠? 아무튼 얘가 뭐가 문제냐면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막 학생들이 막 대자보 붙이고 막 변태에서 물러가고 막 날리고 막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단 이사장은 재단 측 입장에서는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을 만나가지고 웬만하면 관둬라 그러는 거죠. 그럼 갑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성추행 안 했다는 거예요. 했던 놈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을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우리 대학 큰일 난다. 그러니까 네가 웬만하면 사직 써내고 그리고 어차피 그러면 애들이 조용해질 거고 조용해지면 내가 기회를 봐가지고 복직시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 갑과 을의 관계인데 을이 장인이고 갑이 사위였어요. 어떤 상이냐면 이분이 재단 이사장이 딸이 있는데 딸이 남자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결혼시키는데 인간 같지도 않아서 뭐죠? 그래도 대학 운영하는 게 뭘 시켜놨어요? 교수를 시켜놨더니 맨날 여학생이나 뒷공무에 쫓아다니고 이런 놈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갑이 장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직서를 냈는데 문제는 사직서 내자마자 와이프한테 잘렸어요. 이혼당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도 안 돼요. 복직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갑이 재단을 상대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갑의 주장이에요. 갑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은 사직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냈어요? 사직서를 냈어요. 의사표시가 뭐죠? 불을 치는 거죠. 물론 자신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얘기죠. 누가 시켰어요? 을이. 그죠? 상대방이 뭐죠? 악이니까. 요 사직서 제출 행위는 무효니까 자신을 복직시켜 달라고 갑이 뭐예요? 주장을 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요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우측에 있는 판례를 읽어볼게요. 판례 보시면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까지 일단 끊을게요. 뭔 개소리인가 싶죠? 그죠?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면 사직서를 내는 요 의사표시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전체를 놓고 보면 갑의 주장이 맞아요. 갑은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없는 건 맞죠. 근데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요 사직서를 내는 행위로 범위를 좁혀 따지고 보면 얘는 어떤 마음이에요? 조용해질 때까지 사직할 마음이 있었죠. 그죠? 조용해질 때까지 사직할 마음으로 사직서를 냈으니까 요 행위, 요 의사 표시만 놓고 보면 의사 표시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합치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아닌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아니니까 항상 유효하고 복직시켜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진정으로 전체를 놓고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내는 그 특정한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얘는 일단은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없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조용해질 때까지 뭐할 마음으로 사직할 마음으로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 표시가 합치됐으니까 뭐가 아닌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진이 의사 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됐죠? 자, 그다음 이제 자, 이 판례입니다.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요.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안 주면 줘 패겠다는 뜻이죠. 딱 보니까 가시가 삐ጭ삐ጭ 나게 드럽게 아플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해요? 3만 원을 줬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일까요? 이것도 만약에 제가 3만 원을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면 뭐가 돼버려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3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서웠든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3만 원을 준 거니까 뭐가 아닌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감 잡히시죠? 그죠? 표정이 어두우시. 이해되시어요? 되셨죠? 그죠? 자, 그럼 읽어볼게요. 계속 볼게요. 연결입니다.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무슨 말이에요? 진정으로 줄 마음이 없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판례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밑에 판례 똑같아요. 읽어볼게요.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이런 판례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를 놓고 범위를 좁혀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2번 의사표시가 뭐가 돼요? 불일치돼야 되고 3번 박스 밑에 3번 표의자가 불일치를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요건은 설명드릴 게 없고 넘기지 마세요. 판례 또 봐야 돼요. 이 판례. 그죠? 판례를 또 보잔 말이에요. 자, 요 판례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이 판례도 중요해요. A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가 K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도가 다 차서. 이게 무슨 일이냐면 학교가 운동장하고 건물을 담보로 해서 돈을 이빠이 빌렸다가 못 갚으면 경매되겠죠. 경매가 되면 애들이 학교 중에 길거리에 나앉겠죠. 그럼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뭐가 돼버려요? 사회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서 대출을 담보로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엄격하게 뭐하고 있어요? 제한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 학교가 이미 그 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 학교 안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은 대출이 잘 나오죠. 선생님들이죠. 그래서 갑등 교직원들한테 그런 거죠. 아이고 우리 갑 선생 이번에 대출 못 받아가지고 월급이 나올까나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요 교직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다 뭘 하게 되냐면 대출을 신청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대출금이 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학교로 직접 가고요. 그다음 원금과 이자도 그동안 누가 내고 있었냐면 학교 측에서 다 내고 있었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학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학교가 없어져 버리니까 요 은행의 입장에 돈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직원들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뭐 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직원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신들은 대출 받을 마음이 없는데 대출을 뭐 했어요? 신청했고 알면서 했고 은행도 대출금을 누구한테요? 학교에다가 직접 줬으니까 명백히 뭐죠? 악이다. 그러니까 무효니까 돈 못 갚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뭐죠?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요 대출을 신청하는 요 행위로 요 특정 의사표시의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되잖아요. 좁혀보자고요. 그러면 요 교직원들은 뭐 학교를 위하든 어떻든 간에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뭐 한 거예요?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의사표시가 합치됐으니까 뭐가 아닌 거예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것이고 따라서 교직원들은 뭐예요? 돈을 갚으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판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판결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으로 대출 받을 수 없는 자, 여기서 누구예요? 학교입니다.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 누구예요? 교직원이죠. 에게 그와 같은 채무 부담 의사가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의사 표시를 비진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판례가 나오면 이제 댓글 달리는 거죠, 그죠? 뭐 판사 새끼 썩었어, 뭐 우리나라 사법부 뭐 난리야, 뭐 개한민국, 뭐 해를 줘서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는데 판사는요 정의 사도가 아니에요. 판사는 쉽게 말하면 야구장의 심판인 거예요. 특히 민사 재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민사 재판에 있어 판사는 뭐냐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것을 가만히 뭐고 있다고요? 듣고 있다가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해 주는 뭐에 불과해요? 심판에 불과한 거죠. 얘가 지금 잘못 주장하고 얘가 지금 질 것 같아. 판사가 나서 가지고 아저씨 그렇게 주장하면 지세요. 이렇게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야. 민사 재판은. 이것도요. 잘못 주장했어. 이게 잘못. 그러니까 뭔가 포인트를 잘못 맞춰 가지고 교직원들이 뭐 한 거예요? 패소한 거예요. 좀 이따 또 판례가 나오는데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졌는데 그때는 주장을 잘 해가지고 교직원들이 뭐예요? 승소해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를 뭐하게 돼요? 이끌어내게 되는 판례가 또 나와요. 일단 이건 뭐예요? 판사가 또라이가 아니라 누가요? 교직원들을 대리한 변호사가 또라이인 거예요. 변호사를 뭐죠? 잘 선택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죠? 넘깁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68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효과가 나. 자, 효과가 나오는데 효과를 보기 전에 판례를 볼게요. 판례. 자, 판례 보는데 자, 판례 보세요.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 조교수가 얘구나 이러면 안 돼요. 교수가 한두 놈이 계세요. 얘는 얘가 아니에요. 얘는 다른 사람이에요. 조심하시라고 그죠? 얘가 아니에요. 그죠? 얘는 어떤 놈이냐면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놈이야. 천상천하 유여득전이에요. 어떤 거냐면 자기가 뭔가 좀 어떻게 말썽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막 사람 뒷담화를 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까불고 있어, 자식들이. 내가 사표 내면 아이고 진정하세요, 김 교수 막 말릴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사표를 탁 냈더니 말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수고하셨어 이러더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볼 건가 문제. 그럼 보세요. 내가 사표 내봤자 말겠지라는 생각은 사표를 내는 그 행위만을 놓고 보더라도 사직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잖아요. 사표를 내는데 내봤자 반려하겠지라는 말은 관둘 마음이 진짜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냈으니까 이거는 뭐는 맞아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 맞는 거예요. 다만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니까 잘린 건 똑같은 거죠. 그죠? 잘린 거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 조교수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 수습을 위하여 형식상 이사장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던 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수리되지 않았을 것이라 믿었다는 말은 관둘 마음이 없이 뭐요? 관둔 것이니까 뭐가 아닌 거죠? 뭐인 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니까 뭐죠? 잘린 건 똑같아요. 근데 하단에 있는 판례는 회사 측에서 강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상대방이 뭐예요? 악이니까 무효라는 판례니까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어요. 그죠? 됐죠? 그럼 이제 뭐 끝난 거예요? 판례가 끝났고 판례 쭉 보면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아니라 뭐예요? 특정된 의사표시 관련된 진이다. 그게 뭐예요?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효과를 볼 건데요. 효과는 이제 뭘 가지고 볼 거냐면 사례를 가지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문제가 판례 아니면 뭐가 나와요? 사례가 나오니까요. 그죠? 효과를 보잔 말이죠. 근데 이 사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정적이에요. 다른 사례 안 나오고요. 꼭 요 사례만 나와요. 사례가 어떤 사례가 나와요?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증여한다고 했지만 증여할 마음이 없었어요. 비진이었어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다. 요 사례만 시험 문제에 뭐예요? 출제가 됩니다. 조금씩 변형은 하지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따져보자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은 원칙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무효니까 이때 을은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동의하시죠? 문제가 생겨요. 자, 또는이에요. 그죠? 그러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그러면 알아도 무효고 몰랐더라도 알 수만 있어도 무효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을은 선이이고 and 거기다가 뭐까지 돼야 돼요? 무과실까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상하죠.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 있잖아요. 이게 더 어렵잖아요. 이게 더 어떻게 해요? 쉽잖아요. 근데 왜 자꾸 얘를 원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란 말은 뭐냐면 선이이고 무과실임을 상대방이 추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을은 스스로가 선이임을 무과실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원칙이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을은 원칙적으로 선이고 무과실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을은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갑이 돌려받으려면 예외니까 을의 악이거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3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리할 게 생겨요. 정리할 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또 미운 놈이 하나 생기는데 요 제3자가 참 싫어져요. 제3자가. 이 제3자가 어떻게 맨날 이랬다 저랬다고 난리 버거지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한목에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 제가 뭘 정리할 거냐면 무효에 있어서 제3자를 정리할 거예요. 취소는 안 하는 거 아직 그죠? 자, 무효가 됐을 때 제3자는 어떻게 되느냐? 원칙 보호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3자는 무효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해요. 선이든 악이든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받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비진의 표시와 조금 이따 말 통정 허위 표시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제3자는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제3자는 선이란 이유로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반사지 이런 거 할 때 내가 절대적 뭐라는 말 안 했어요. 왜 그게 원칙이니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은 마음이 선량하셔서 그런지 자꾸 이 원칙과 예외를 뒤엎으려고 그래. 그래서 제3자는 선이면 모르면 보호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뒤바꿔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출제자가 그 부분을 뭐예요? 파고들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요. 원칙이 뭐라고요? 제3자는 전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선이라 하더라도. 다만 지금 하고 있는 비진의 표시와 통정허위 표시 두 가지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선인 경우에 뭐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를 뭐하지 마세요? 뒤바꾸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데 이거 가지고 문제 못 풀어요. 못 풀고 두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엄폐호 내지는 차단효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차단효.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D에서 E로 막 권리가 넘어갔어요. 권리가 넘어갔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C라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법률 관계가 차단이 돼 버려요. 이런 효과를 우리가 차단효라고 하거든요. 근데 차단되기 때문에 요쪽과 요쪽은 분리되기 때문에 그 외 뒤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권리를 취득하게 돼요. 다시 한번요. 누군가가 뭘 취득했다고요?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관계가 뭐가 돼버려요? 차단이 돼버려요. 따라서 그 후에 사는 사람들은 요 앞에 것으로부터 뭘 받지 못해요? 영향받지 않으니까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항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런 효과를 뭐라 그래요? 차단효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조심할 게 생겨요. 누가 권리를 취득하는지 물어보면 앞 사람부터 먼저 보셔야 돼. 예를 들어서 D가 권리를 취득하냐 물어보면 누구부터 봐야 돼요? C부터 봐줘야 된다고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돼요. 저번 주에 한 거 한번 보자고요. 저번 주에 기억나실 거예요. 네 분. 갑이라는 사람이 의리라는 사람을 첩계약을 하면서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빌라를 주기라고 등기해줬어요. 등기해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죠? 불법 원인급여이니까 그죠? 근데 의리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주면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리 이미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죠.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누구 거예요? 을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차단료가 생기기 때문에 병은 선악 불문하고 뭘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반사회적은 절대적 무효니까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 거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서 1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받았는데 땅값이 갑자기 3억으로 폭등하자 병과 만나서 3억에 매매 계약을 이전 등기를 해줬다 했잖아요. 그죠?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등기를 해주면 이 정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부터 봐줘야 돼요? 앞사람부터. 병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차단되죠. 정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다만 병이 적극 가담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병이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칙에 따라서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뭘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쉽게 말하면 얘가 소유권이 있으면 얘도 있고요. 얘가 없으면 뭐예요? 얘도 없는 게 원칙인 거예요. 이게 써놓으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됐죠? 그럼 보자고요. 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누구부터 보자고요? 을부터. 을은 뭐가요? 원칙에 따라서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면 뭐가 생겨요? 차단료. 그죠? 따라서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겠어요? 소유권을 갖겠죠. 근데 만약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면 그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왜 소유권이 없다고요? 비진이 표셔서. 그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병은 선이여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이면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외우시면 안 돼. 그죠? 외우시면 또 함정에 넘어가고요. 한번 따져보시 바라고.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뭔 개소리인가 싶긴 하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갈 거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 정도입니다. 다 했어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적용 범위가 나오죠. 1.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없다면 여기죠.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항상 뭐가 되겠어요? 유효가 되겠죠. 2번 신분행위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지식인수 청약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공법행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2, 3, 4번은 민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7조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배우는 우리가 민법은 신분행위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주식인수는 상법이지 민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민법은 뭐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뭐예요? 사법이니까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107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민법 전체가 다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판례는 뭐예요? 주어 보세요. 공무원이죠. 주어가. 제가 아까 변태 교수 말하면서 사립여대 교수라고 적었죠. 왜 사립이란 말을 쓴 거예요? 만약 이 인간이 국립대 교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국립대 교수의 신분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의 사직서는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국가에다가.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는 사법적 영역이 아니라 뭐죠? 공법적 영역이니까 민법에 적용되지 않겠죠. 따라서 이 판례는 뭐예요? 공무원이 사직서를 쓰는 것은 사법이 아니라 뭐예요? 공법이니까 뭐죠? 민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겠죠. 넘겨보시면 기출 파헤치가 나옵니다. 자, 비진입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 누가 떠올라야 돼요? 학교 선생님, 그죠?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 표시는 비진입 표시이다. X. 뭐가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아니라고 아까 열심히 제가 떠들었죠. 답은 뭐예요? 1번. 2번 비진입 표시가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물론 적용되겠죠. 3번 매매 계약에서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하나여 유효하다. 맞나요?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고요? 선의이고 뭐 해야 돼요? 무과시해야 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거죠. 4번 사직 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이거 설명드려야 되겠네. 이 판례는 이거 좀 들으시면 돼요. 이것도 이거 어떤 판례냐면 근로기준법에 1년 이상 근속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근로자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런 건 따지지 않고요. 몇 년 넘으면요, 1년 넘으면 무조건 퇴직금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1년 넘는 게 너무 싫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양반이 1년이 되기 직전에 모든 근로자들한테 사직서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음 날 뭐예요? 정상 출근. 또 1년이 되기 직전에 모든 근로자한테 일괄해서 뭘 받았어요? 사직서를 받았어요. 그 다음 날 뭐예요? 정상 출근.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1년 되기 직전에 방송 나오는 거예요. 총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직서 제출하는 날이 오니 한 번도 빠짐없이 사직서 제출해 주시면 어떻게 다 내는 거죠. 내고 나서 다음 날 어떻게 해요? 정상 출근. 이거 어떻게 볼 거냐 이건 거야 이게. 자 보세요. 오늘 내봤자 내일 정상 출근이잖아요. 명백히 근로자들은 사직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냈어요? 사직서를 냈으니까 명백히 뭐예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했죠. 뭐만 놓고 받아요? 사직서를 제출한 요구만 놓고 받아. 물론 근로자들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친이 아닌 의사표시인 거죠. 누가 시켰어요? 사장이. 상대방이 뭐예요? 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효죠. 따라서 사직의 효과 없이 쭉 근로자들은 계속 뭐 한 거예요? 근속을 했으니까 뭘 주라고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아주 유명한 판례. 이것도 잘 나와요. 이것도 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4번 사직 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뭐라고요?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뭡니까? 비진의 표시이다. 맞죠? 무효인 비진 표시죠. 5번 상대방이 피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을은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뭐예요? 추정받으니까 을은 입증할 필요가 없죠. 누가요? 갑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되니까 5번도 뭐가 돼요?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답은 먼저 몇 번이죠?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2번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통정어휘 표시가 나옵니다.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와요. 자주. 통정어휘 표시는요. 무조건 나옵니다. 통정어휘 표시는 제가 2001년부터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왔던 해가 없어요. 통정어휘 표시는 뭐라고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무조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맞춰줘야 되겠죠. 그죠? 무조건 되죠. 일단 개념은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한다는 점까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고 똑같아요. 다른 점은 뭐냐면요. 상대방과 짜고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라고요? 거짓말인데 통정어휘 표시는 뭐예요? 짜고 하는 거짓말을 말해요. 상대방과 뭐하고요? 짜고 하는 거짓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애가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요. 60점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가져가서 엄마한테 뒤밀면 뒤지게 두드려 맞을 것 같으니까 얘가 뭐죠? 80점으로 바꿨어요. 이건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한다면 얘가 60점짜리 그냥 가져갔거든요. 가져갔더니 엄마가 이놈의 자식아 이거 네 아빠 알면 너 뒤지게 맞아 자식아 해가지고 둘이 짜가지고 80점으로 바꿨다면 이거 뭐가 돼요?
통정 허위 표시. 이해되시죠? 그죠? 혼자 하는 거짓말은 뭐예요?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 짜고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 효과를 알 수 있어요. 상대방과 짜고 하니까 상대방이 항상 악이겠죠. 항상 악이니까 항상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고 항상 뭐가 되겠어요? 무효가 되는 거죠. 다만 추가되는 것은 뭐예요?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법 좀 읽어볼까요? 108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란다.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의의는 뭐라고요? 짜고 하는 거짓말이고 우측에 요건해 가지고 의사표시가 있고요.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되고 3번 알고 하고 여기까지 뭐가 똑같아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와 똑같고 4번 상대방과 뭐 해야 돼요? 짜고 해야 된다는 게 추가되는 거죠. 5번은 별거 아니죠.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효과부터는 사례 가지고 정리해야 되거든요. 통정허위 표시는 판례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사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 때 할 건데 강의 들어가기 전에 뭐만 볼 거냐면 판례만을 볼게요. 판례만. 자, 판례 보는데 자, 판례 가지고 1번 판례 결론 부분 볼게요. 결론 부분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에게 이렇게 나와 있고 비교 판례는 아까 했던 그 학교 판례예요.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아니라는 판례예요. 그죠? 그러면 아까 비교 판례 아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자, 보세요. A라는 학교가 있는데 K라는 은행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갑등 교직원들을 내세워서 교직원들의 은행에다 뭘 했어요? 대출을 신청을 했고 그 대출금 누구한테요? 학교로 다 갔고 이자와 원금 누가요? 학교가 내고 있었다. 아까 판례는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만 놓고 보면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가 아니니까 돈을 갚으라고 판시했죠. 그게 뭐예요? 비교 판례예요. 그죠? 또 나온 거예요. 근데요, 요게 이제 1번 판례를 볼 건데 요 사건이 또 문제가 된 거예요. 또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변호사가 똘똘했어. 이번에 변호사가 어떻게 봤냐면 과거 판례는 요 교직원을 기준으로 따져봤잖아요. 그래서 진 거잖아요. 이번에는 요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본 거예요. 누굴 중심으로 해요? 학교를 중심으로 따져보자고요.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면 누가 대출 받고 싶은 거예요? 학교가. 그죠? 누굴 내세웠어요? 갑등 뭐예요? 교직원을. 이렇게 따지면 명백히 뭐예요? 의사 표시가 뭐죠? 불일치되죠. 이렇게 따지면. 물론 학교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죠. 그죠? 근데 은행의 태도를 보면 직접 누구한테 돈 줬어요? 학교에다가. 이거는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학교하고 뭐예요? 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상대방과 뭐 했어요? 통정했다는 거죠. 짰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는 판시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무효니까 교직원도 뭐 할 필요 없어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직원을 기준할 때는 뭐는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아닌 거고요. 학교를 기준으로 할 때는 뭐예요? 통정 허위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판례가 모순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교직원이 뭐죠?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해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렇게 정리하고 기억하시면 돼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는 아니고 뭐이긴 해요? 통정 허위 표시이긴 하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그럼 끝나잖아요. 그죠?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뭐는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아니고 뭐이긴 해요? 통정 허위 표시긴 하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 바라고 잘 나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효과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